충격 예고 3일 후 너는 죽는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저승사자의 충격적인 선고. 평범한 농부 김 씨는 남은 3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 이웃을 위한 선행,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말까지. 조선시대의 따뜻한 전설이 전하는 삶과 죽음,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만나보세요. 저승사자의 갑작스런 출현과 죽음 예고.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달빛이 유난히 밝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김 농부는 하루 종일 논밭일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며느리와 손자까지 온 가족이 평화롭게 잠든 초가집, 그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갑자기 김 농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이 평소보다 서늘하고 마치 얼음장 속에 있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 보니 방 한구석에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처럼 까맣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어찌 남의 집 방에? 김 농부는 놀란 가슴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직감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검은 옷의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종소리처럼 웅장하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저승사자다. 너를 데리러 왔다. 김 농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서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앞섰습니다. 저승사자라. 그럼 저는 이제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 농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너에게는 특별히 3일의 시간을 주겠다. 3일 후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모두 해라. 김 농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3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저승사자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 가난한 이웃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을 새워 간병했으며 길 잃은 나그네에게는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런 너에게 마지막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김 농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린 선행들을 저승사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하라. 3일 후 닭이 3번 울 때 다시 오겠다. 준비를 해둬라. 저승사자는 말을 마치자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꿈인 것처럼. 김 농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충격을 딛고 마음을 다잡는 김농부. 동이 틀 무렵 김 농부는 여전히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소리, 큰아들이 기지개를 켜며 마당으로 나가는 발소리, 며느리가 아이를 재우며 부르는 자장가.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지만 김 농부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3일 후에 죽게 되는 건가? 김 농부는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만져보았습니다. 어디 아픈 곳도 없고 기운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의 차가운 목소리와 그 서늘한 기운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영감,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얼굴이 참 안 좋아 보이네요. 몸이 어디 불편하신가요? 김 농부는 아내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다정한 눈빛의 아내. 4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3일 후에 죽는다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오는구나. 김 농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침 먹고 좀 쉬세요. 오늘은 농사일 말고 집에서 푹 쉬시는 게 좋겠어요. 김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가족들을 슬프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자.
아침상을 받으며 김농부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은 든든하게 자란 30대 청년으로 이제 집안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25으로 아직 총각이지만 마음씨가 곱고 부모를 잘 모셨습니다. 며느리는 큰아들과 결혼한 지 5년째로 효심이 깊어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모셨습니다. 그리고 3살 난 손자는 김농부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가 김농부의 무릎에 올라타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오늘 할아버지랑 같이 놀아요. 김농부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와 실컷 놀아줄게. 김농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김농부는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마을, 이 산, 이 모든 풍경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개천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나는 행복했다. 김농부는 생각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다. 그날 오후 김농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가족들을 대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고마웠다는 말을 전했고 아들들에게는 앞으로 잘 살아가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늘 고생이 많다며 따뜻한 말을 건넸고 손자와는 해질 때까지 실컷 놀아주었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와 다른 김농부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감상적이 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김농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과의 마지막 시간. 다음 날 이른 아침 김농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새벽 아직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농부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첫째 날이구나. 김농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과 정말 좋은 하루를 보내야지. 해가 떠오르자 김농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가 하던 일을 대신 시작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거의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오늘만은 아내를 위해 직접 아침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머, 영감이 웬일이세요?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할 텐데.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평생 고생만 했으니 오늘 하루만은 푹 쉬어. 김농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고마웠어. 나 같은 못난 남편 옆에서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고. 아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김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아니야, 몸은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드니까 평소에 못한 말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김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자 김농부는 이례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농사일 말고 온 가족이 함께 뒷산에 나들이를 가자꾸나. 나들이요? 큰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이 농사철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나들이를 가자고 하시는 건 처음이네요. 농사는 하루 쉰다고 망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 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김농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은 김농부의 제안에 따라 뒷산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김농부는 3살 손자를 어깨에 태우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은 아름다웠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도토리 있어요. 손자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주워볼까? 김농부는 손자와 함께 도토리를 주우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산 중턱의 너른 바위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내가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김농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큰아들의 든든한 어깨, 둘째 아들의 순수한 웃음, 며느리의 다정한 미소, 아내의 주름 깊은 얼굴.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우리를 자꾸 바라보세요? 둘째 아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고 화목하게 모여 있는 게 고맙고 신기해서 그래. 이런 날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김농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개천가에서 손자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습니다. 손자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김농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김농부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할아버지를 가끔 생각해 주기를.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김농부는 가족들에게 각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들어주었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의 농사 계획, 둘째 아들의 장래 희망, 며느리의 고민들.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으며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농부는 가족들을 하나씩 불러서 평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앞으로 집안을 잘 이끌어 가다 오라고 했고, 둘째 아들에게는 항상 착한 마음을 잃지 말고 형을 잘 도와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우리 집에 와서 고생이 많았지 정말 고맙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둘만 남았을 때 김농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영감, 정말 왜 이런 말을. 마치 마지막 인사 같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평소에 못한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내일도 모레도 당신 곁에 있을 거야. 김농부는 거짓말이었지만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농부는 가족들의 잠든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잠든 얼굴들을 마음에 새기며 첫째 날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나갔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웃들을 위한 마지막 선행. 둘째 날 아침 김농부는 더욱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루가 남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 끝에 있는 과부 박씨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손자를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김농부는 집에서 가져온 쌀 한 가마니를 그녀의 집 앞에 놓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이게 뭔가요? 박씨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올해 농사를 좀 잘 지어서 이웃과 나누라고 하늘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김농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손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니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김서방도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넉넉하고 모자란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나누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김농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마을의 아픈 총각 이 씨의 집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어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김농부는 그에게 목공일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형님, 이건 뭡니까? 이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집 문짝하고 마루가 좀 낡았거든. 내가 손재주가 좋다고 하니 이걸 좀 고쳐달라고. 물론 품삯도 제대로 줄 테니. 김농부는 미리 준비한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실 집의 문짝과 마루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에게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김농부의 배려였습니다. 이 씨는 감격해하며 일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서당에 가서 훈장님을 찾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늙은 선비였지만 가난해서 늘 끼니를 거르곤 했습니다. 김농부는 쌀과 함께 붓과 종이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훈장님이 당황해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곧 글을 배워야 할 나이인데 그 전에 미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농부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들 교육에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훈장님은 김농부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김서방의 마음씨가 이렇게 고우니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해질 무렵 김농부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러 집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에는 며칠치 물을 미리 길어다 놓았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김서방, 오늘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돌아다니시오? 마을 이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건강할 때 남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김농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녁 무렵 김농부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돌다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다리라서 돌들이 흔들리고 위험했는데 혼자서 무거운 돌을 옮기며 다리를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혼자서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면 될 텐데.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일은 마음이 있을 때 해야 하는 법이죠. 남들에게 폐를 끼칠 순 없습니다. 김농부는 땀을 흘리며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다리 보수를 마친 김농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하루 종일 이웃들을 위해 바쁘게 돌아다닌 김농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 무리하신 것 같은데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큰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평생 받은 것에 비하면 해준 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김농부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농부는 창문을 열고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불빛이 켜진 집들, 그 안에서 따뜻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있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구나. 김농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를 해야겠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마지막 날. 셋째 날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김농부는 새벽 첫 닭울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승사자는 닭이 3번 울 때 온다고 했으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김농부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마을은 고요했고 하늘에는 별들이 마지막 빛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 앉아서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순간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농사일의 나날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살 손자가 잠에서 깨어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 왜 안 자고 일어났니? 김농부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없어서 무서워요. 손자가 김농부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김농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일부터는 할아버지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슬픔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김농부는 손자를 등에 업고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크면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렴. 그리고 할아버지를 가끔 생각해주고. 손자는 김농부의 따뜻한 등에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김농부는 손자를 방에 눕히고 나서 혼자 뒷산에 올랐습니다. 평생 살아온 마을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보고 싶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새벽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마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과 이제 작별이구나. 김농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충분히 행복했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베풀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김농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농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손자와 잠시 놀아주었습니다.
오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제 김농부가 고친 다리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어제 다리를 혼자 고치셨다면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마을 일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농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세요. 점심 무렵 김농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밭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을게.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김농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오늘은 일 말고 나와 함께 있어줘. 오후 내내 김농부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들들과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시집와서 고생했다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김농부는 혼자 사랑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아끼던 책들을 꺼내어 마지막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시구절들, 인생의 지혜가 담긴 글귀들.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깊이 와 닿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농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두 일찍 자거라. 내일부터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김농부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저에게 이렇게 좋은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제 편안히 보내주세요. 첫 번째 달구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농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달구름 소리. 이제 곧 세 번째가 울리면 저승사자가 올 것입니다. 김농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뜻밖의 결말과 깊은 깨달음. 세 번째 달구름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농부는 눈을 감고 저승사자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자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김농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김농부는 의외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다. 저승사자는 김농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일 전과는 달리 김농부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련 대신 깊은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별것 없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웃들을 도우며 마음의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김농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3일 동안 내가 한 일들을 모두 지켜보았다. 가족에게 보여준 사랑, 이웃에게 베푼 선행,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 참으로 귀한 것들이었다. 그런 것들이 특별한 건가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김농부는 의아해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냐? 저승사자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해한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김농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냥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저승사자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김농부야, 사실 이것은 시험이었다. 시험이라고요? 김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하늘에서는 가끔 선량한 사람들을 시험해 본다.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저승사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는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김농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럼 저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오히려 상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20년을 더 살며 그동안 가족과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며 지내거라. 그리고 내 선행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김농부는 기쁨보다는 놀라움이 컸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지난 3일 동안 내가 보여준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저승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헛된 것들에 매달려 산다. 하지만 너는 죽음 앞에서도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상을 받을 이유다. 김농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3일 동안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이다. 네가 가족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그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고 이웃들에게 베푼 선행은 마을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승사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김농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20년도 지난 3일처럼 살아가거라. 그러면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저승사자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농부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지난 3일간의 일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가족들도 김농부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점차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김농부는 약속대로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더욱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손자는 훌륭하게 자라났고 김농부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김농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승사자의 시험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은 김농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선한 마음,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는 저승사자와 함께 건넌 삼도천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조선시대 전설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김농부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시길 바랍니다.